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9번째 시간. 오늘은 격동의 7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세기 한반도를 사수하라 고구려. 예, 우리가 흔히 한반도 해방파제, 중국의 통일왕조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고구려의 치열했던 7세기 그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 7세기 고구려 하면요,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연이어 받았던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수나라 공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백만대군, 을지문덕, 살수대첩, 물, 수나라, 고구려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일 텐데요.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수가 드디어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고구려가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지방을 먼저 공격하며 이를 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를 수나라가 막 거슬려 하고 있는 게 딱 보이자 고구려가 먼저 차마 그 단어는 쓸 수가 없고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열받은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성과 없이 물러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양제가 자그마치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였다. 교과서에 11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느 정도는 사료나 뭔가 근거가 있어서 쓴 숫자일 텐데요. 자그마치 수나라에서 113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한 바로 이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한참 뒤인 1592년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공격한 일본군 규모가 20여만 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준비한 전체 군대가 약 30여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이 한반도로 보낸 애들이 한 20여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 정도인데 지금 612년 수나라의 113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지어 수양제는요, 왜 우리가 고구려를 침략하는지에 대해서도 막 시시콜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는 공손하지가 않다. 수나라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심지어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와 수나라의 관계를 방해한다. 막 별의별 명분을 들어가면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 고구려가 강력한 독립 세력으로 수나라 입장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대국이었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냅니다. 출발하는 데만 약 한 달이 걸렸대요. 1조 출발, 2조 출발하는데 113만이니까 그만큼의 기간이 진짜 걸렸을 것 같죠. 이렇게 대군을 파병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보급이에요. 전쟁하면서 안 먹고 안 자고 무기 없이 싸울 수 없거든요. 보급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실제로 수나라는 이 보급 때문에 이 전쟁을 엄청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구려의 성들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동송부터 시작을 해서요, 난공불락의 성들, 성문 꽁꽁 닫아버리고 들어가는데 이 방어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제의 생각은 바뀌게 돼요. 별동대 30만을 따로 또 편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수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고구려의 당시 유명한 장군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은요, 수나라 군대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줄이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싸우면 바로 패하는 척하면서 달아나고 또 싸우면 패하는 척하면서 달아나고 반복해요. 그러기를 자그마치 7번을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쭉쭉쭉 뭔가 기만하면서 패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군대가 어느덧 평양성 30리 바깥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쯤 편지를 한 통 쫙 보냅니다. 시 한 수를 멋들어지게 적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멋있게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From 을지문덕 to 수나라 장수 우중문입니다.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흐름을 알아서 하고 그대의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 싸움에서 이미 이긴 공 높을 수밖에 없구나. 그만하면 이미 족하니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어떠한가. 와우. 을지문덕의 이 시만 보면요. 수나라는 이 전쟁 이긴 겁니다. 니 정말 짱이야. 너 전략 정말 최고였어. 니네 이미 그만하면 족하니까 좀 돌아갈래? 라는 거죠. 이미 수나라는요. 지칠 만큼 지쳤어요. 게다가 상대가 이런 시까지 보냅니다. 와, 거짓 항복이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 나도 할 만큼 했겠다 라는 생각이 우중문에게도 들었겠죠. 그리고 평양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다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군대는 이제 회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의 반격 두둥 시작됩니다. 여름에 출정한 전쟁이 어느덧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나라 군대 힘 다 빠졌어요. 이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강 상류에서 소가죽으로 물을 최대한 막고요. 목책을 세우고요. 물을 최대한 막은 후에 수나라 군대가 여기를 촥 터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건너는 그 순간 빵 터트려버리는 거죠. 이때 수나라 군대가 3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요동성에 돌아갔을 때 다만 2,700여 명만 남았을 뿐이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완전 전멸합니다. 이렇게 국력을 소모했으니 수나라 버틸 수 없겠죠. 결국에 수나라는 건국한 지 30여 년도 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의 우호적이었지만 당나라 태종이 즉위하면서 침략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아가면서 침략에 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태종은 드디어 선언합니다.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사륙하며 반역까지 일으켰으니 이거 내가 가만 볼 수 없다. 내가 토벌하겠다. 왜 본인이? 그쵸?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이고 지금 침략합니다. 예, 그래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수나라랑은 약간 다릅니다. 성이 함락돼요. 고구려 성이 함락된 적이 없는데 함락되기 시작해요. 요동강 넘어가요. 이러다 보니 당나라는 이거 성공적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당나라 군대와 고구려 군대가 안시성에서 만나게 돼요. 당나라는요, 그 당시 큰 돌을 날려보내는 막 투석기 빵빵 싸대고요. 성벽을 파괴하는 돌격용 수레까지 동원을 해서 안시성을 총공격합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당나라 태종이 어떻게 했느냐? 자그마치 60여일에 걸쳐서 안시성의 높이만큼 어마어마한 인간들을 동원해서 성벽보다 더 높게 산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성을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인정. 그런데 이렇게 죽어라 토산을 쌓다가 갑자기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성벽 한 귀퉁이가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요. 고구려군이 이 틈을 이용해서 무너진 성벽 사이로 빠져나와 토산을 오히려 점령하고요. 어떻게 쌓은 토상입니까? 그래서 당나라는 탈환하기 위해 극렬하게 공격을 펼쳤으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추워지고 군량미마저 떨어지자 당나라는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퇴각합니다. 이게 안시성 전투예요. 당나라의 공격까지도 막아낸 고구려. 한반도를 지켜낸 방파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구려도 이렇게 연이어 중국의 통일왕조와 대전투를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쇠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7세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